안녕하세요. 김희영의 인생의 맛집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학동역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은 식당에 맛있는 밥이 아니라 우리 집밥 같은 요리, 그래서 요리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을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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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워너비, 주부들의 워너비.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이 화이트 캐슬 같아요. 네? 주방 화이트 캐슬. 근데 홍일점이 신혜 씨. 신혜 셰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저 여기 올라오면서 너무 좋은데요. 여기 연구소예요, 요리 연구소? 네, 여기는 지금 2층은 요리 연구소고 네. 1층은 식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인사가 늦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정말 반가운 마음에 그냥 손을 덥석 잡았는데 손이 굉장히 자그마하고 네. 좋으십니다. 근데 이 손끝에서 사람들의 그 집밥, 그러니까 요리도 요리지만 우리 요리하면 뭔가 거창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한 끼 맛있게 먹는 집밥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의상을 보니까 청바지도 입으시고 보통 이렇게 좀 셰프답게 좀 머리도 네. 그런 분위기 아니신데요? 제가 조리복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만큼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음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조리복을 입으면은 희한하게 굉장히 되게 남성스럽고 네. 되게 커 보이고 하는 게 제 스스로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네. 저는 항상 약간 블라우스나 아니면 이렇게 편한 작업복에 앞치마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도 이렇게 직접 그런 그 식재료도 좀 구입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활짝 웃는 모습이 혹시 그 음식에 대한 반가움 때문 아닐까요? 원래 잘 웃으세요? 원래도 잘 웃는 유전자인 것 같긴 네, 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 예쁘고 좋은 재료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좋아요. 네. 저도 그런데 이 앞에 이 예쁜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귤 전과예요. 네.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이제 한국 전통 디저트거든요. 그래서 귤 겨울에만. 전과 맛있겠다. 이게 이제 그 네. 노지감귤 약간 그 무농약으로 네. 키운 건데요. 네. 아직 완전 덜 말라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말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속까지 다 썰어서. 깨끗이 씻어서. 네, 그쵸. 그냥 처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리는 거예요? 네, 여기 먹어도 꿀을. 되죠? 네, 그럼요. 꿀을 조금 씁니다. 겉에다 한번 발라주고. 맛있어. 맛있죠. 향긋하죠. 이거 집에서 주부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되게 쉬워요. 근데 겨울의 맛이에요. 음. 사실 저는 쉽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집에선 대부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도 맛있어요. 필요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 겨울철 비타민 건강. 그럼 일단 진짜 맛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귤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려서 일주일 동안 꿀 약간 발라서 집에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셰프님이시잖아요. 주부들한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를 좀 구워드리려고 하는데 가지 요리. 네, 근데 가지 요리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들 하세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안에가 이렇게 잘 무르고 네. 가지를 보면 이렇게 안쪽이 너무 스펀지처럼 돼 있어서 기름을 빨리 흡수하고 다 무르고 겉껍질은 약간 질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구워서 약간 반찬으로 쓸 수도 있고 손님 접대 요리로도 가능한 그런 가지 구이를 좀 한번 해볼게요. 또 이 가지가 집에서 하면은 정말로 뭉글뭉글해지고 맞아요. 나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요리는 대부분 가지를 찐 다음에 네. 그거를 나물로 묻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볶거나. 올리브오일 네. 상당히 듬뿍 넣으시는데요? 네, 지금 이게 다예요. 이제 앞으로는 오일을 사용을 안 하고 여기에다가 쭉 그냥 가지를 구울 건데 네. 오일 향 맡아보세요. 오일에서 이렇게 사과 향 같은. 네, 스멜. 와우. 정말. 진짜로. 너무 네. 신선한. 이 네. 향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도 네. 이렇게 사과 향이 있거든요. 저 가지
가지 향을 맡아볼 생각 안 했죠. 이렇게 향이 같이 향을 일단 어우러져서. 맡고 나니까 이 가지 향하고 올리브 향을 좀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반으로 잘라서 네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얹어놨네요. 네, 얹었어요. 불은 세기는 어느 네, 정도 해야 돼요? 생각보다 센 불로 합니다. 이거 이렇게 아. 너무 약한 불로 하면 네. 가지가 기름만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중불 이상으로 네. 해서 가만히 놔두시면 네. 가지들이 기름을 싹 먹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색깔이 쫙 나요. 기름도 이제 완전히 먹었는데 이 기름량을 약간 얄팍하게 기름을 두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지 깊숙한 데까지 기름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 겉에 표면만 네. 기름을 머금고 있는데요. 기름이 속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겉에 있는 기름들이 나중에 네. 한번 다 익고 겉면이 그다음 뒤집어서 그 기름이 네. 안으로 싹 흡수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게 익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네, 약간 요 토스트 정도로. 같아. 토스트요. 색깔이 이렇게 나면 오. 이 다음에는 지금 이 가지가 사실 굉장히 네. 어려운 게 네.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구우면 계속해서 네. 수분을 뱉어요. 그게 이제 기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는 이거를 모아서 약간 찜처럼 만들어줘요. 펼치지 말고 네. 얘네들을 모아요. 같이 모아놔라. 서로 이렇게 그렇죠. 접촉을 시키면서 모아서 약간 아. 찜 형식으로 서로 옆에서 이렇게 닿아서 아. 이렇게 있게 이렇게 하면 여기 더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원리인 거예요. 얘네들끼리도 그런 게 있군요. 네. 이거는 신안에서 올라온 소금인데요. 한번 네. 드셔보세요. 8년 동안 묵힌 거예요. 간수를 8년을 빼서 굉장히 소금이 달아요. 짜지가 않아. 그쵸? 짜긴 짠데 그쵸. 맛있게 짜. 전 짠 거 싫어하거든요. 사실 이 짠맛이 감칠맛의 원천이죠. 네. 소금을 약간 양은 정말 조금씩 약간 간을 한다 정도로만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름이 네. 이제 바닥에서 익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기름이 진짜 올라오네요.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지금 다 익은 거예요. 이게 기름이 올라오는 거군요. 네, 기름하고 수분이 이제 같이 올라오는 아까 거죠. 기름이 먹었다가 다시 뱉어주는 그쵸. 거예요. 삼탑처럼. 사실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올리브에서 짠 주스예요. 아. 그렇잖아요. 수분을 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가지에 넣었다가 그 가지에 넣은 수분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같이 대륙 공기 지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돌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네네. 향하고 맛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지를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오일 해서 이렇게 덮어서 익히는데 제가 수다를 떨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꽤 긴 시간 수다인데요. 아주 금방 익혀지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제목이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천천히 구운 가지구이예요. 아, 그 제목 자체에서 벌써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다 나오네요. 네, 맞아요. 네. 염소젓으로 만든 치즈예요. 아, 염소치즈군요. 네, 이거를 염소치즈 좋아하는데. 위에다가 조금 얹을 텐데, 네네. 자, 이 치즈를 얹기 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네. 여기에 지금 소금을, 맛있는 소금을 썼잖아요. 네. 꿀을 조금 뿌려서, 아. 이 꿀 때문에 살짝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도록 만들어요. 아, 또 꿀은 몸에 좋은 거니까 네, 살짝만 뿌려주시고. 가지가 사과향이 나니까 그 네. 사과향이 나는 거를 이 단맛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셰프님, 네. 페다치즈 아무리 셰프지만 이렇게 손으로 해도 돼요? 그럼 뭘로? 발로 아니 페타 치즈는 네. 이렇게 뭉그러뜨렸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치즈하고 가지하고 민트까지 한 입에 같이 드시는 가지 민트 치즈 삼합 요리인 거예요. 네. 이게 왜 삼합인지 사실 드셔보시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손으로 드시는 거 권장합니다. 사실. 저 이 가운데 겁니다. 아, 네, 치즈 많은 거. 저 어떻게 아셨어요? 치즈 진짜 좋아해요. 욕심장이. 저 욕심장이고 와. 먹어볼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가지즙이죠?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 어떠세요? 맛있어요.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 항상 전 제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트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상큼하죠? 네. 좀 우리 인생의 맛집에서 좀 추천할 만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식당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모시고 네. 가서 뭐 이것저것 좀 같이 먹어보고 사실 같이 먹는 맛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혼자 먹으면은 네. 약간 외롭고 너무 맛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맛이 뭔지 오히려 모르겠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맛이 있습니다. 같이 네. 가요. 네. 그러면 조금 힌트만 주세요. 아, 힌트는 외국 음식이고요. 외국 음식. 그리고 여행을 가면은 너무 좋은 나라의 음식이에요. 아, 외국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좋은 나라의 음식이다. 네. 이 나라는 왕실 음식도 유명하고 길거리 음식도 유명해요. 아, 조금 알 것 같은데요. 네, 가깝죠? 가깝고요. 동남 네. 맞습니다. 가깝고 향신료 위주의 음식이 펼쳐지는 태국 요리점이에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우리 타이 음식점에 왔어요. 네. 저 인생의 맛집에서 처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아, 보면 그래요?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타이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 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쪽에서는 더 인기 있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하나씩 사 먹으면서 먹는 거. 여행 가면은 항상 비닐에다가 쭈쭈바 같이 빨아서 먹고 이랬는데 이 음식들을 이렇게 자그마한데 우리 홍 셰프님하고 와서 보니까는 제가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떠세요? 이 카드가 사진? 이 카드예요? 네네. 아, 전 신용카드인 줄 알고. Nope. 여기에서 맛토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 많은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음식 나오기 전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부터 나왔네요? 아, 왜 빵이라는 게 주제어가 들어갔을까요? 빵을 매일 먹죠. 매일 먹죠. 네, 매일 먹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빵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페이스트리 종류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발효빵도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약간 어렸을 때의 로망은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파리지행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막 라라라따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게트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네네네. 따뜻한 거 이렇게 안고 가서 네. 이렇게 딱 짜게 하면은 안에 기름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바게트에다 이렇게 버터 딱 발라서 먹는 최고 그런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크루아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왜 한국에서 먹으면 크루아상이 항상 다 많이 식어 있고 그리고 아침에 다 모든 빵집이 일일판천적으로 다 구워놓고 있고 네. 그리고 왜 다 맛이 비슷할까?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네. 바로 구워서 먹는 약간 따끈따끈한 크루아상. 네. 구운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식지 않으면 또 눅진한 맛이 있고 식으면 또 바삭한 맛이 있는 구운 지 정말 얼마 안 된 그 크루아상을 하고 싶었어요. 따끈따끈한 집밥 같은 네, 맞아요. 집빵. 그쵸. 아, 그런 이게 빵들. 빵이 주식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밥을 바로 지어서 먹듯이 네. 바로 구워서 먹는 빵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빵을 굽는 그런 빵집을 하고 싶어서 조그맣게 빵집을 냈습니다. 네. 먹고 싶어서 내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빵을 네. 드시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어 넘어가겠습니다. 아, 밥과살.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게를 하기 전에까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에 되게 실패한 가게들이 많기는 한데 그랬어요? 실패도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유명해진 가게 이름이 쌀가게예요. 지금은 없고요. 근데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가게에서 바로 쌀을 찧어서 도정을 해서 바로바로 밥을 해준 세계 최초의 식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도정을 해서 쌀 껍질을 깎는 게 이런 의미예요. 사과는 네. 껍질 깎아서 바로 드시죠. 네. 사과를- 오래되면은 그럼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없고. 네. 그게 영양소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네. 사과는 껍질 깎아서 바로 먹으면서 쌀은 껍질 깎았다 내년에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햇살의 개념이 달라지죠. 묵은 쌀이 돼버리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묵은 것뿐만이 아니라 쌀도 껍질을 깎고 나면 7시간 뒤부터는 영양소가 변해요.
마르고 산화되고 네.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닌 형태로 점점 변하는 건데 그 쌀알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걸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아, 쌀껍질 깎아놓고 내년에 먹어도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두고 오래오래 먹으려는 거. 그래서 맞아. 쌀. 그래서 보존도 중요하고 껍질을 언제 어떻게 깎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이 도정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식당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 네. 외식입니다. 사실 집밥처럼 우리가 먹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외식이거든요.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요즘은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다 찾아보면은 어떤 집이 맛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맛있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외식 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많이 사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하니까 사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음식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네. 또 뭐 식재료 탐구도 그렇고 시장에 가거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시장 가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부르는데 도나스 하고 너무 옛날 사람이죠? 아니, 도넛. 네, 도넛. 네, 도너츠. 네. 근데 도너츠라고 하면 설탕 왠지 팍팍 뿌려서. 되게 약간 서양의 음식인 것 네. 같고 도나스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그 꽈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안에 뭐 이렇게 팥 들어있고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그거 제일 네.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 물고 그렇게 사요. 하고 이제 이렇게 네. 돌아다니면서 뭐 네. 과일 보고 생선 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매식이죠. 외식의 일부인 거죠. 근데 나가서 사 먹는 걸 참 많이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사 드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생각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날씬하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아프지도 않네요. 왜냐면 저 건강검진 해도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아직까지는 깨끗하거든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알고 먹기 때문에 골라서 먹어요.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거에 약간 좋은 재료와 네. 좋은 요리를 부합한 거를 고르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요리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르시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아는 집을 갑니다. 아, 네. 확실한 집.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 주인을 알면 그 주인이 사실 제 친구인데 뭐 이상한 사람일 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주인이 친구면은 또 잘해주고 좋은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탄탄한 식당일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는 집을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네. 아는 집을 가라. 두 번째는요. 먹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최대한 요리를 많이 하는 집을 가는 거예요. 요즘은 식당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요리를 안 합니다. 어떻게 안 해요? 조립을 해요. 지금은 공산품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식품들이 다 공장에서 어느 정도 형태까지 반조리 완성돼서 형태로 와서. 쏟아져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셰프의 실력이라든지 요리사의 머리나 기술이 필요가 없이 그냥 맛을 조합하는 정도의 식당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 식당들을 웬만하면 저는 피해요. 네, 그래서 요리를 하는 요리집을 가려고 노력을 근데 하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지인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요리를 배워라.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활동가적인 그런 요리 연구가시네요. 그냥 네. 이렇게 앉아서 연구는 보통 책상에 연구를 생각하는데 계속 네. 움직이면서. 근데 어차피 요리는 계속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하고 몸을 같이 쓰는 직업이어서 저는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 요리사 우리 홍신혜 셰프입니다. 우리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유, 정말 박수가 감사히 잘 나오네. 먹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주얼도 좋아하는 너무 거. 좋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게 꽁팥 콩커리, 꿍이 이제 새우예요. 네. 그리고 팥이 볶는다는 볶는다, 뜻이고, 예. 그리고 뽕커리가 이제 그 스파이스, 향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것도 거. 이제 자, 이거는 밥을 한 숟갈 뜨고 네, 커리 볶은 거를 같이 얹어가지고 밥 한 숟갈 넣고, 예, 이게 꽁팥 퐁커리.
이름을 외우면서 해요. 저기 이게 사귀면서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름은 퐁파퐁퐁커리. 자, 여기에 이제 새우튀김을 하나 이렇게 얹어서. 새우튀김은 얘가 새우튀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잘라진 것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죠. 올려서?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인지샷 찍고. 입에 넣는 순간 소리가 나요? 이 맛이군요. 약간 매콤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 매콤함이 되게 머리를 깨우는. 네. 근데 밥이, 우리 밥 전도사긴 한데, 이 약간 좀 날아가는 쌀이잖아요. 여긴 또 이 밥에 어울리나요? 맞아요. 커리에 네. 찐득찐득한 밥을 하게 되면 네. 약간 너무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이거는 이제 인디카 계열의 쌀이라고 해요. 원산지가 달라요. 자포니카 맛있어. 계열의 쌀이 우리가 먹는 흔한 찰밥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기 많은 커리랑 같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요, 밥 커리에다가 비볐을 때, 이거 우리 나눠 먹기에 좀 모자른다. 아니. 보통 나누면 조금씩 하자는데 서로 많이 퍼가서 없어지는. 김희영 아나운서님이 생각보다 잘 드시네요. 아니, 생각보다 그냥 많이 먹는다고 맨날 혼나요. 안 드실 것 같이 약간 저는 그렇게 그래서 2% 생기셨는데. 살아납니다. 옆에는 너무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죠. 그렇죠. 팟타이, 볶음 쌀국수. 팥이 이제 볶은 거고, 이거는 팟타이 꿍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양념을 좀 완성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라임이거든요. 네. 이거를 짜서 라임을, 네, 새콤한 맛을 더해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 땅콩이랑 네. 설탕이랑 아, 설탕이에요, 이게? 네. 오. 약간의 매운 고춧가루 굵게 빻은 게 네네.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다 넣고 네. 이렇게 섞어요. 전 설탕하고 이렇게는 따로따로, 또 설탕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양념을 다 해가지고 조리를 완성해서 나오는 건 맞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접시 위에서 비벼서 새콤한 거랑 같이 밸런스를 다시 맞추면 훨씬 또 맛있어져요. 맞습니다. 이게 볶음면이에요, 태국식. 적당히 달고, 딱 맞죠? 적당히 맵고, 그리고 아까 그 땅콩도 약간 씹히고. 오늘 사실 제가 우리 김희영 아나운서님이랑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한식 요리사고 양식당을 하고 빵집을 운영하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멀티예요, 멀티. 그렇지만 사실은 전 여행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활용 정이죠. 근데 그 여행을 하는 목적이 저는 온전히 그 다른 나라의 식문화가 궁금해서예요. 근데 태국도 마찬가지인데 가깝지만 사실 자주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스트리트푸드 느낌의 태국 음식점이 한국에는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집들을 찾아서 다니면은 왠지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 그 소소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을 음미하면서 또 그럼요. 빠져드는 또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유부녀 형태지만 네. 왜 그러세요, 우리 워너비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팁을 제가 항상 말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태국 음식 그럼 대부분 다 왕가 요리들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데 가도 물론 할 말이 있어요. 네. 약간 격식 있게 먹는 것도 좋고 그릇도 예쁘고 다 좋지만 이렇게 가끔은? 뭔가 스트리트푸드 느낌 그리고 여행지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식당을 연인이랑 같이 가라. 그러면은 저희도 오늘 이렇게 밥 먹으면서 또 더 급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같이 비비고 네. 그리고 이게 먹어보고 네, 나눠주고. 권해주고 네. 의견을 서로 쉐어할 네, 수 있는 네, 뭔가 네. 이렇게 얘기거리가 있는 식당들이 사실 이런 서민 음식들이지 맞아요. 뭔가 격식을 차리면은 그게 조금 격식 있는 데서 멀어지거든요. 나눠 먹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숟가락 이렇게 자기 음식 자기 꽂아서 먹지. 이렇게 막 덜고 뭐 네. 하나씩 나오고 이런 데 가면은 같이 나눌 얘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 한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궁중 음식이 따로 있고 또 정말 막걸리에 파전에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고 참 그 다양한 그 문화 공간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라면에 와, 일단 식당에서 예, 태국 식당에 갔는데 라면 끓여주는데 보셨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이 집이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태국 라면이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그 라면이 뭐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뭐 토핑도 토핑이고 비빔밥 뭐 맞아요. 네, 네, 빨색 비빔라면처럼. 비빔밥까지. 그리고 약간 그 코코넛 밀크가 들어있어서 저는 제 스타일인데 네. 되게 예쁘잖아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렇게 고명 같은 것만 보면 느낌이 진주 화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서민 음식이고 이거를 계란을 제가 터뜨릴게요. 네. 튀어 터뜨려서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비벼서 태국 음식이 계란하고 같이 어울리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같이 기본 많아요. 베이스에다가 네. 계란을 터뜨리는 게 있네요. 자, 그리고 네. 우리 아나운서님 국물을 먼저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이 국물 제가 완전 강력히 추천하는 와, Wow. 이거거든요. 이 코코넛 맛이죠. 네, 그런데 약간 버터 향도 나고. 그쵸, 새콤한데 네. 깊이감도 있고 음. 뭔가 되게 한국 음식이랑은 비슷한 듯 다른 듯한 그런 약간 느낌. 똥냥꿍에서 더 부드러운 맛이 나고. 어우, 맛있어요. 시원하죠. 아, 저 이 맛 좋아해요. 저 코코넛 밀크를 좋아하거든요. 뭐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라면을 나눠 먹는 사이네요. 네. 라면 먹고 가실래요? 네. 한 젓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라면에다가 조금 소스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라면 맛이 이런 라면인가요? 여기에다 코코넛 밀크 다 첨가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요리 제목이 똠마마인데 똠은 네네. 이제 끓이다라는 거고 네네. 마마가 이 라면의 브랜드 이름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 마마 라면을 끓여서 만든 거라는데 이제 집집마다 약간 그 라면을 끓이는 방식이라든지 요리사마다 아. 뭔가 첨가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시중에 라면 갖고 콩나물을 좀 집어넣는다든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새우나 이런 해산물을 좀 집어넣는다든지 이 집만의 이제 라면에다가 토핑을 해가지고 맛이 달라졌습니다. 아우 맛있다. 개운하다. 남자분들 해장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우 완전요. 완전 오징어도 넣고. 근데 여기 셰프가 아 여기 셰프님이 여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원래 요리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음악 하시던 분인데 저랑 비슷하세요. 저도 음대 출신이잖아요. 진짜요? 네, 그건 몰랐어요. 그랬어요. 아. 근데 태국 요리가 너무 좋아서 진로를 바꾼 분이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태국에서 먹었을 때 맛있었던 맛있고? 그런 음식들을 재현하는 식당을 오픈을 하신 거죠. 아, 나는 이 코코넛 밀크, 우리 코코넛 바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맛이 딱 너무 맛있어요. 언니. 진짜 맛있어. 참 마지막으로 이 만두도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죠. 태국 여행 같이 왔던 분들, 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소스 찍으셨어요? 네. 무슨 만두죠? 맛있다. 새우살도 고기. 약간 돼지고기? 네. 고기가 이렇게 듬뿍 들었는데 모양도 예쁘고 맛있어요. 근데 음. 사실 오늘 시킨 음식이 네. 약간 지금 저희는 순서를 가지고 먹었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네. 한 입씩 먹으면 너무 좋은. 그래서 약간 커리 좀 뭔가 강한 향신료, 달콤 새콤 그리고 만두 약간 기름지었다가 국물로 싹 다시 시작 커리 달콤 새콤 자, 시작하죠, 뭐. 만두.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 좋아요. 이제 한 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입안에서 새로운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좋아요. 그런 그게, 식사 방식이 좋습니다. 비빔밥 따로 먹다가 합쳐서 먹었을 때 그 맛. 그럼요. 예. 자, 시작해보자. 음식이라는 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맞아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음식도 있지만 또 불편한 분하고 있으면 이제 엉치거든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데 아주 그냥 밥이 아주 맛있게
넘어가고 추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맛집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홍신혜 셰프께서는 이 음식은 뭐 당연히 중요하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적어내리고 싶으세요? 아, 저의 인생을 저는 어려운 요리인 것 같아요. 인생은 어려운 요리다? 네. 약간 의미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요리는 그 어떤 동물도 식재료를 변형해서 먹지 않아요. 이게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요리라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요리라는 것도 사실 하나로 국한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생각,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결과물이 항상 나와요. 맞아요. 인생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요리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리라는 거에 대한 메소드 자체가 이렇게 인생이나 맛이나 모든 생각 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인생은 어려운 요리다. 정말 멋진 명언이십니다. 쿠키 건강 TV 인생의 맛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맛집이 필요하시면 맛집을 찾아드립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인생은 맛집이죠? 인생은 어려운 요리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